총재께서는 이번 금리 인하로 내수, 특히 민간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그 3개월 이내에 추가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인 의견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완화할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몇 차례를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재께서는 이번 금리 인하로 내수, 특히 민간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한 차례를 가지고 하기는 효과가 크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피벗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를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와 달리 민간 소비 위축 시 기재부 등과 어떻게 정책 공조를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세 가지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다시 될 거냐. 짧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계부채와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서 트레이드 상충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결합하면서 볼 생각입니다. 현재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골목 상권은 위축되고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는 등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윤석열 행정부는 경제가 좋다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2년이 넘도록 전 정부 탓을 하며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도 합니다. 총재께서 행정부와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행정부가 국민 경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분석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경제 전체를 보면 수출이 지금 내수 부진을 상쇄하고 있어서 전체 GDP 면에서는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수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라든지 부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복세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타신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2021년에 제주 4.3을 주제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을 냈을 때 문학평론가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누구나 노력이라는 것을 한다. 그러나 한강은 매번 사력을 다하고 있다. 또 소년이 온다라는 5월 광주를 무대로 한 책을 냈을 때는 어떤 소재는 그것을 택하는 일 자체가 작가 자신의 표현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저는 오늘 한국은행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택하는 일, 기준, 목표가 한국은행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문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쓰는 예산과 인원수 이번에 보고 국회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재님? 대법원 등과 비교했을 때 1인당 예산액도 월등히 높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영역이 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법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건전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간단히 평가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총재님 정도에 돼가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경제나 개선할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얘기하기는 정말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서 도모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더 상위 가치가 PPT 봐주세요. 저는 그게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권, 자유와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해소되지 않고 행복 추구권이란 건 이런 겁니다. 행복해지고 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최근 영화 보셨어요?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 혹시? 보도는 봤습니다. 못 살겠어서 떠난다는 얘기. 그리고 위에 보시면 출생률, 혼인율, 자산율, 삶의 만족도 모든 부분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전하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한국은행의 목적, 건전한 발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용기 있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왔는데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 한국은행은 두 가지 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서 단기 경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라든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걸 조율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는 상당한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의 배경은 뭐 직전 답변 들었는데요. 그 0.25%를 인하를 했고 앞으로 남겨져 있는 올해 3개월 이내에 추가 금리 인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리를 이제 인하를 소폭한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한 거고요.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11월에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금통위원들의 그 주요적 대체적인 의견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실질금리가 긴축적인 면에 있기 때문에 금리 완화할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속도가 금융안정에 주는 효과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금통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가 늦었다라는 평가입니까? 빨랐다라는 평가입니까? 저희는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를 지난 7월부터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통위 내에서. 다만 그 당시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올라오고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내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적절한 속도로 조절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금융시장 변화를 보고 속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던 것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가계대출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하의 시점을 7월에서 10월로 연계된 그런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2023년에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여러 대출 관련한 관리들이 유효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를 살 수 있는 시점이 연계됐다는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 문제는 좀 더 복잡한데요. 저희가 사실 5, 6월에 금리를 규제를 좀 완화한 쪽으로 정부가 간 것은 그 당시만 해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부동산 PF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속도를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환율이 다시 또 변동성이 커진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같이 작용합니다. 결론은 제가 보기엔 2023년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정책에 대한 공급정책, 수도권 공급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고 그러면서 내수가 침체되고 경제성장률이 1.4%로 작년 하반기에 예측되니 결론은 대출을 줘야 하는 조건들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나가면서 가계대출이 확대됐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돼 나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결론은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을 7월에서 10월로 연계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수시장을 살리고 국민경제를 발전해 나가는 데 지장을 초래한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7, 8월에 부동산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을 예측하지 못한 거 아니냐에 관해서는 당연히 저희 예측이 좀 벗어난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2023년과 초반에 주택정책, 공급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그것이 88 대책으로 늦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하나의 제어 수단으로 아니면 결정하지 못하는 위험 수단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속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가장 크게 판단했던 사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기조에 깔려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는 주요국의 대선이 또 하나 대선으로 인한 전 세계의 변화가 또 하나 지정학적 리스크고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좀 안정될 것으로 봤던 중동 사태가 또 큰 리스크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미국 대선의 시기 이것이 이제 금리나 여러 가지 속에서 결정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반도에 온 것 같아요. 무인기가 평양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심화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데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총재가 갖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의견을 갖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